안녕하세요. 상담해주는 미술가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미술대학 프렛에서 말하는 포트폴리오 만들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프렛 홈페이지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면서 추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영상만 보셔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포트폴리오는 지원하는 대학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각 대학 홈페이지에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하라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중 프렛이 미국 미술대에 내야 하는 포트폴리오 만들기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돼 있어서 미국 미술대 학부 입학을 준비하신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해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프렛뿐 아니라 대부분의 미국 미술대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요. 미술 유학 학원이나 유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은 좋고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필수 요강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대학에서 준비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정답인데 잘 숙지하고 계신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학원을 다니시든 혼자 준비하시든 간에 꼭 참고하셔서 작품을 만드시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먼저 제일 처음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필수 사항을 볼게요. 작품 수는 12점에서 20점이고요. 관찰 드로잉을 포함하라고 써 있어요. 영상 후반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요. 관찰 드로잉이란 눈으로 직접 보고 만든 그림을 말해요. 가장 최근에 그린 가장 성공적인 관찰 드로잉을 작품에 포함하라고 하고요. 다양한 재료와 접근 방법으로 작품을 만들고 과제로 만들었던 작품이나 혼자 만든 작품 모두 괜찮은데 작품 과정을 볼 수 있는 스케치북도 포함해도 된다고 해요. 해도 된다고 써있지만 위에 보면 다양한 작품을 넣으라고 하니까 스케치북도 결국 넣으라는 거고요. 전공과 반드시 관련 있을 필요는 없고 페인팅, 드로잉, 판화, 조각, 도자기 등 어떤 종류든 괜찮다고 해요. 쉽게 설명드리면 건축 전공한다고 해서 건물 그림만 포트폴리오에 넣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양한 주제와 재료로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포함하면 안 되는 작품도 설명해 놓았는데요. 첫째, 사진을 복사한 작품, 사진을 보고 그린 작품은 안 되고요. 둘째, 그리드를 이용한 작품 내지 마세요. 그리드는 바둑판 같은 여러 개의 사각형을 말하는데 종이에 그리드를 그리고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셋째, 다른 예술가의 작품을 복사한 것도 안 돼요. 이건 유명한 예술가의 그림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캐릭터나 디자인을 보고 그리는 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넣으면 안 되는 작품들은 정말 어느 대학이나 다 공통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해 드렸던 페이지 맨 밑에 다운받으라고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 어드바이스를 한번 볼까요? 지원하는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처음부터 순서대로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가장 첫 번째로 프렛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포트폴리오 필수사항을 많은 학생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하네요. 특히 포트폴리오의 작품 수를 너무 많이 내거나 적게 내는 학생분들이 많나 봐요. 프렛에 내야 하는 작품 수는 최소 12점에서 최대 20점이에요. 이것보다 더 많이 내지 마시고 더 적게 내셔도 안 되는 거죠. 어떤 대학은 20점 넘게 낼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냥 이 정도는 내셔야 해요. 두 번째로는 관찰해서 만든 작품을 꼭 포함하라고 나와 있어요. 관찰해서 만든 작품이란 대상을 눈으로 보고 만든 작품을 말해요. 그림일 수도 있고 조형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사진을 보고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재료나 주제의 제한은 없으나 정물, 인체, 풍경, 인테리어 그림을 관찰해서 그린 그림으로 예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관찰해서 그린 그림은 미국의 많은 미술대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자로 재고, 긋고 하는 그림이 아니라 눈만 사용해 그리는 그림이 더 좋다고 써 있는데요.
이렇게 관찰해서 그리는 그림으로 자신의 생각 등을 표현해서 만들라고 하네요. 세 번째는 무엇에 대한 작품을 만들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작품을 에세이와 비교해서 자신의 생각, 의견이나 가고 싶은 곳, 하고 있는 일 등을 표현해 보라고 해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요즘 들었던 생각이나 좋고 싫고 슬프고 하는 감정들을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주제에 깊이는 있어야 하지만 너무 크고 심각한 사회적인 주제, 민감한 주제는 피하세요. 주제에 대해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고 애착이 가는 물건이나 사람을 그리거나 자신의 방이나 교실, 소지품 등을 그려보세요. 이런 쉬운 주제부터 시작해서 학교, 친구, 가족 등 점점 자신의 주위 환경으로 주제를 넓혀가면 돼요. 이런 작품에서 세계관이 다 표현되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네 번째는 제일 잘된 작품을 내라는 이야기인데 그러기 위해서 재료, 주제, 방식 등을 달리해서 많이 시도해 보라고 하네요. 한 개의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100개의 방법으로 접근해서 작품을 만들고 그중 가장 성공적인 작품 3개만 포함하면 된다고 해요. 결국 정말 작품을 많이 만들어서 그중 제일 잘한 것만 내라는 거예요. 100개 작품을 만들면 당연히 실력도 늘고 생각도 깊어지겠죠?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기 시작할 때 그린 그림보다 나중에 그린 그림이 당연히 훨씬 좋을 거고요. 입시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기 위한 작품을 만들지 말고 그냥 작품을 아주 많이 만들라고 써 있어요. 입시 포트폴리오는 비슷하고 경직된 작품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피하고 다양하고 독특한 생각이나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작품이 그림이라면 물론 기술적인 면도 중요하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프레드에서 말하는 포트폴리오 만들기에 대해 알아봤어요. 미국의 다른 미술대에서도 적용되는 사항들이니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